뭐 잠깐 강의 계획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교재를 따로 만들질 못해서 근데 교재를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 한국행정학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죠. 8월 30일, 8월 며칠 날?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한국행정학 개정판 나온 거랑 그 다음에 그 새행정학 2.0 요 두 권 기본으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사실 있으시면 가져오셔도 되고 안 가져오셔도 되는 게 일단 요약을 제가 해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비순환을 혹시 다 들으셨나요? 예비순환. 재작년에? 예비순환 혹시 들으셨어요? 아, 예비순환 그러면 일단 예비순환을 들으셨다고 하신다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뭐 생략한다기보다 그냥 스킵할 거고 일단 두 기본서를 어차피 그 17회 동안 끝내려고 하면 좀 컴팩트하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내용 이제 보충 설명해드려야 될 건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역사적 제도주의 같은 경우는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새행정학은 너무 약하고 한국행정학은 아주 뭐 핵심적인 키워드들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내용으로는 지금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 커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두 기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할 거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할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할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그 2015년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입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이게 기본서 가지고는 사실 커버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기본서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고 해서 행정학이 지금도 사실은 공부 분량이 적은 과목은 아니에요. 뭐 행정법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학을 끝없이 뭐 새로 나오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끝없이 그 외연을 확장시키긴 대단히 부담스러운 과목이라서 제가 거기 강의 계획서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서를 가지고 충실히 이해를 하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력을 발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서를 마스터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1순환에서. 근데 뭐 제 의도대로 그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그 교과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서 읽으실 때도 그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셔야 되는지 조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기대하고 오셨으면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 답안지에 쓰기 좋게끔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강의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1순환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올해처럼 시험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 그러니까 뭐 주제는 예상했던 주제인데 정작 뭘 써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는 대단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기본에 좀 충실할 수 있는 강의 그러면서도 좀 행정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기본서를 위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제가 프린트를 드렸는데 일단 기출문제에 대한 얘기는 잠깐 나중에 하고 진도와 관련해서 드림 프린트의 3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재 뭐 가지고 오시면 뭐 제가 드린 게 일단 요약본이다 보니까 제가 요약본인데 그래서 두 교과서에 어느 부분인지를 교과서명이랑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제가 옆에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져오시면 그때그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댁에 가서 보셔도 되지만 그때그때 궁금하시면 교재를 가져오셔서 확인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교재가 행정학이나 한국 행정학이나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목차를 정리해놨는데 크게 뭐 행정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누면 이제 총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리라고 해야 되나? 뭐 정책 결정론, 정책 파트. 그래서 관리 파트에 조직, 인사,
재무.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여기다가 정보관리, 지식관리를 넣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지방행정. 그래서 뭐 총론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조직, 인사, 재무, 그 다음에 정책 결정 파트.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게 정보체계론이 따로 있고요. 지방행정이 따로 선택 과목으로 있고 정책학이 선택 과목으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학은 가끔 뜬금없이 시험 문제에 나오죠. 출제가 돼요. 행정학에서. 그 다음에 얘도 가끔 뭐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뜬금없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와 관련해서도 뭐 전자정부 뭐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학은 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학에서 뭐 정책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새 뭐 그 정책 수단, 행정 수단론이라고, 사실은 정책 수단론인데 행정 수단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행정학과 교수님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정책학자세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학을 안 하기는 그렇고요. 정책학은 비중이 좀 있게 할 거고, 행정정보 파트랑 지방행정 파트는 간단히, 시간이 되면 간단히 중요한 파트만 좀, 그러니까 행정학 일반론이랑 관련해서 꼭 하셔야 되는 파트만 할 거고,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할 거고요. 이제 나머지를 중심으로 할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뭐 큰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큰 목차가 아니군요. 여러분 드림 프린트에는 위에는 큰 목차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요거 지금 띄워드린 그 아래 두 번째 표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새행정학에서 1장에서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한국행정학에서도 이제 챕터 2를 보시면 행정현상과 관련해서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행정학에서 뭐 크게 2장에 보시면 행정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고,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에서 보시면 이제 3장, 4장에서 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벌써 이 파트에서 사회적 자본도 나왔고 사회적 기업도 나왔는데, 정작 시민단체 얘기라든가 시민사회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3섹터라든가 뭐 시민사회, 뉴거버넌스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한 번쯤 나올 만한데, 게다가 새행정학 2.0으로 바뀌면서 12장을 따로 빼가지고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라는 파트로 챕터를 새로 만든 거 보니까 아마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행정의 환경과 관련된 거 아마 오늘 저기까지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진도를 제가 요약본을 드릴 때 아마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 새행정학 1장이랑 한국행정학 1장을 묶어서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새행정학에서 2장, 12장 내용과 함께 챕터 3장, 4장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약본을 가지고 그 해당되는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 제 생각에는 뭐 두 권 다 사서 보시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안 되시면 그 심적인 부담이죠. 교재를 두 개를 본다는 거.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또 뭐 박경희 교수님 책도 보시고 송민영 교수님 책도 보시고, 그래서 뭐 행정학 책을 뭐 대여섯 권 싸놓고 보실 여력이 안 되시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한 권 정도 뭐 기본서 사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보충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진도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뭐 요 순서대로 나갈지 중간에 뭐 조직부터 나갈지 아니면 정책부터 나갈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도는 나갈 예정이에요. 진도는 관련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다들 처음에 뭐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따로 안 드렸는데, 그 프린트 첫 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를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리고 공부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그죠? 보통 공부 방법론. 기본에 충실해서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죠. 그 2차 시험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여기? 점수 잘 나오셨나요? 올해 행정고시가 아니라 입법고시 꽈락이 그렇게 많았다던데, 행정고시 아직 발표 안 났죠, 점수. 행정고시는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올해 문제가 대박이었죠. 올해 입법고시 문제는 더 대박이었고, 행정고시 5급 공채 문제도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 한번 보셨을 텐데, 어느 분 보니까 벌써 기출문제 제가 해설한 거 그거 누가 들으셨던데, 올해 행정학 기출문제도 쉽지 않았죠. 입법고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보시면요, 뭐 쭉 경향이 이미 아마 그 다른 예비순환 들어보셨으면 아마 다른 그 강사분들이 그 기출문제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그 해설하신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 문제 그 2015년 문제 잠깐 보시면요. 2015년 문제 보시면 그 해설 강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이런 문제가 이번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2015년뿐만 아니라 2014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2013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요새는 그 한 가지만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죠. 예전에는 뭐 제1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문은 총론에서 출제되고 그죠? 뭐 2문은 예를 들어서 뭐 인사행정 파트에서 출제되고 뭐 3문은 뭐 재무행정 파트에서 출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냈는데 요새는 이렇게 안 내요. 제2문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신제도주의 이론인가 싶지만 아니죠. 점증주의 이론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재무행정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예산결정 이론 아니면 뭐 의사결정 이론에서도 점증주의 이론은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신제도주의 이론이니까 이건 뭐 총론 파트에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변화의 사례를 들어라. 뭐 이거는 전형적인 재무행정 중에서도 또 사례도 묻고 있고요. 되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되죠. 한 영역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문제는 3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인사행정 파트에서 출제됐지만 이게 2014년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14년도에 이게 2문이었던가? 2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그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관리 수단은 뭐 이제 조직 관리론에서 주로 갈등 관리론과 관련해서 나는 문제를 사회 자본의 개념 이걸 뭐 총론에서 나오는 새로운 뭐 행정 이론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걸 뭐 특별히 뭐 사회 자본 개념이라는 게 어느 파트에서 나오느냐라고 딱 이렇게 규정 짓기는 어려운데 좌우지간 뭐 행정학에서 이제 최근에 뭐 유행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자본 개념이랑 그다음에 공공 갈등 관리 수단을 묶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사례를 주고 풀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뭐 어느 한 파트를 딱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한 개념, 어느 한 제도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쭉 쓰실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진 않죠. 뭐 배점이 낮은 문제로 나오기는 하는데 뭐 30점 이상짜리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득점까지 아니더라도 좀 뭐 합격을 고려하셔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안정적으로 50점 이상 받으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쟁점을 찍어서 암기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서는 행정학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기본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착실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정학 전반의 그 큰 틀 안에서 그러니까 행정학이